한겨울,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동네 눈발이 하늘에서 소복이 내려오고 그 눈 내리는 풍경 속 동네 우체국 앞에 놓인 낡은 박스 하나 누군가 무심코 버리고 간 듯 보였지만 한 우체국 직원이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응? 이건 뭐지?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와 촘촘히 덧댄 스티커들, 그리고 상자 틈새로 새어나오는 정체 모를 향. 코끝을 찌르는 듯한 매콤한 냄새에 직원은 살짝 인상을 찌푸립니다. 김치? 진짜 김치 냄새야? 이런 데서 왜?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빨갛게 잘 익은 김치가 가지런히 담긴 통,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손편지 한 장. 한글로 삐뚤빼뚤 적힌 문구. 우리 데이비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이 할미 김치 먹으면서 힘내렴. 늘 보고 싶구나. 이 작고 소박한 김치 상자 하나는 어느 날 SNS에 올라오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 평범한 상자 안엔 도대체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58년 겨울, 서울. 살을 애는 찬바람 속에서 12살 된 한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배추를 꾹꾹 눌러 항아리에 담던 기억. 그 시절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라서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은 그녀에게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충격, 그리고 끝없는 생계 전쟁. 그녀는 LA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하루에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은 늘 빨래 비누와 세제로 갈라졌고 허리는 서서히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요. 우리 애들, 내 가족이 고향을 잊지 않게 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야. 매년 겨울이면 배추를 사다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손수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김치만큼은 꼭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여성.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족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김치는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삶의 맞이자 기억의 맞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은 손주 데이빗의 안부 전화뿐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엔 콩나물국, 점심엔 김밥, 저녁엔 고등어 조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식탁 위에 빠지지 않던 할머니표 김치. 김치는 데이빗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향기였고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대학에 합격하고 타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할머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이 녀석 제때 밥은 챙겨 먹고 다닐까? 김치도 없을 텐데. 그래서 할머니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직접 고춧가루를 볶고 마늘을 다지고 배추를 절이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에 정성껏 포장하고 그 위에 손편지를 살포시 얹었습니다. 데이빗아, 낯선 곳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밥 잘 먹고 이 김치 먹으면서 힘내렴. 할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김치 상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데이빗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것은 그들만의 조용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김치 상자와 할머니의 편지를 찍어 SNS에 올렸고, 그 이야기는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이 김치 할머니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토록 순수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데이빗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투박한 김치통과 손글씨로 가득한 한국어 편지,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데이빗의 셀카 한 장. 우리 할머니가 매달 보내주시는 김치입니다. 이 맛은 세상 어떤 미슐랭 음식보다 따뜻합니다. 해시태그 몇 개와 함께 올린 이 게시물은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샵 김치할머니, 샵 그리운 한국이 맛, 샵 할머니 사랑, 샵 한국이 힘. 수천 개의 좋아요, 수백 개의 댓글.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김치 담가주셨어요. 먹어보지 않아도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푸드 블로거가 이 게시물을 인용해 소개한 뒤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는 물론 김치를 처음 들어보는 외국인들까지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이 김치를 맛보고 싶어요. 이 할머니의 인터뷰가 보고 싶습니다. 작은 김치통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김치의 맛을 넘어서 누군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치 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는 직접 데이빗에게 연락을 했고, 이 김치를 만든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 SNS의 감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연락을 받은 데이빗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뉴스 인터뷰 나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처음엔 단호히 고개를 젓던 할머니. 내가 왜 그런데 나가? 부끄럽게. 하지만 데이빗의 간절한 설득과 김치를 통해 위로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김치를 좋아한단 말이냐? 그리고 며칠 후 지역 방송국의 한 코너에서 할머니는 작고 소박한 부엌에서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김치 양념을 손수 버무리시며 기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성이지요. 손주가 좋아하니 그저 더 맛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카메라 뒤의 스태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할머니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셨습니다. 방송 유튜브 영상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이 사랑을 본받고 싶어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치 할머니의 영상은 한국어로 제작되었지만 다양한 언어의 자막이 붙어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김치의 이야기이자 진짜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김치 할머니의 인터뷰가 방송을 타고 나간 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의 집 근처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레 배를 눌렀고, 누군가는 담장 너머로 여기 김치 할머니 댁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뭘 그리 궁금하다고 여기까지 오는 거유? 하지만 손에 꽃다발을 들고 손편지를 건네는 젊은 여성.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머니도 한국 분이셨어요. 라고 말하던 중년 남성.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를 보며 잊고 살았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제 마음까지 위로해줬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그 하나하나의 고백 앞에서 결국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직접 담근 김치 몇 통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 김치를 받아든 사람들은 손에 들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방문자들은 갈수록 늘어났고 심지어 일본, 캐나다, 프랑스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온 팬들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에 데이빗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제 단순한 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만든 게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족하지. 이제 김치 할머니의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치 할머니의 이야기가 퍼져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할머니 앞으로 한 통의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겉봉에는 금빛 로고와 함께 적힌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United Nations World Food Heritage Forum. 세계 음식 문화유산 포럼.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데이빗에게 편지를 건네셨습니다. 데이빗은 내용을 읽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유엔에서 공식 초대하신 거예요. 김치를 통해 사랑을 전하신 분으로서 연사로 참석해달래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나는 그냥 손주 밥 챙기려 한 것뿐이요. 하지만 데이빗은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김치가 지금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사랑이에요. 결국 할머니는 작고 낡은 트렁크를 꺼내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복 윗저고리 하나, 직접 쓴 김치 레시피 노트,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고춧가루 한 줌. 그리고 마침내 뉴욕에 도착한 김치 할머니. 그 넓은 회의장에 선 그녀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김치는요, 정성이에요. 내 손주가 힘들까봐, 혼자 밥 먹을까봐 밤마다 김장을 했어요. 그게 나한텐 사랑이었지요. 호라는 고요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사 후 할머니의 연설은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 장면은 사랑을 담은 발효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치 할머니는 호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김치를 좋아해 준다니. 참 신기한 세상이네. 유엔 연설 이후 김치 할머니에게는 각국에서 수많은 초청장이 쏟아졌습니다. 김치를 직접 배워보고 싶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가 궁금합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 요청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까진 해봐야지. 그리하여 첫 번째 김치 수업은 파리의 한 요리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고춧가루, 마늘 젓갈,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배추. 강의실 안은 인산이네였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습니다. 김치는 손으로 버무려야 제 맛이 나요. 그냥 재료 섞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해요.
그 말에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게 김치를 담가보던 프랑스 요리사, 울먹이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김치를 처음 맛보는 일본 대학생까지 모두가 김치 앞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음식은 문화이자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독일, 캐나다,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도 김치 수업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이동이 불편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김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상 한 끼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 소박한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SNS에는 해시태그 샵김치withlove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로 이어졌고, 김치 할머니의 세계 순회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영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치 할머니가 만난 한 특별한 소녀와 그 인연이 어떤 감동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요리학교. 그날도 김치 할머니의 수업은 열기 가득했습니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양념 설명을 마치던 그때 교실 한쪽 구석에서 작고 마른 손이 조심스럽게 들려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저 질문해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질문한 이는 1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이름은 루이사. 현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루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지만 김치를 만들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건 사랑이 맞죠.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할머니는 눈을 맞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아가야. 김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너는 아주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야. 루이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살며시 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수업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퍼지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후 루이사는 김치 할머니의 조수처럼 남미 지역 김치 수업을 도왔고, 김치는 저에게 가족이에요. 라는 말을 남기며 세계인의 마음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수업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치 할머니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심이 현실로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김치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만 못하셨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며 수많은 이들과 마음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쉬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데이빗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김치를 많이 담글 힘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통만 더 담가야겠구나. 그 김치는 어느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시고 작은 항아리에 김치를 차곡차곡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편지를 한 장 올리셨습니다. 이 김치를 먹는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김치 할머니 드림. 그 상자는 방송국을 통해 특별한 이벤트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전해질 마지막 김치라는 제목과 함께 사연 공모가 시작되었고 수천 개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정된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홀로 투병 중인 청년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외롭게 지내던 그는
김치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다고 적었습니다. 마침내 김치 할머니의 마지막 김치 상자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고, 청년은 상자를 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보내준 김치인데 세상 어떤 음식보다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상자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 위로와 희망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해 봄, 세계 각국에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미국 LA의 한 공원. 이름도 생소했던 작은 공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김치 할머니 기념의 날을 맞이한 축제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한 통의 김치, 하나의 마음.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날 하루를 오롯이 김치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김치 할머니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중앙광장에는 각국의 사람들이 담근 김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식 김치, 프랑스풍 김치, 베트남에서 온 열대 채소로 만든 김치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자필로 적은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김치는 단지 반찬이 아니라 제 삶의 힘이에요.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김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사 중 가장 많은 눈물을 자아낸 순간은 루이사, 그 브라질 소녀가 무대에 올라 직접 할머니에게 편지를 낭독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보다 마음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고, 데이빗은 무대 위에 올라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유명한 분도 특별한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 통의 김치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11월 22일은 김치 할머니의 날로 지정되었고, 전 세계 각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따뜻한 한 끼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가슴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사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따뜻한 김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과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 김치를 함께 만들며 말하곤 합니다.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한국에서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치 할머니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해외 입양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그리고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로고는 붉은 고춧가루 속에 그려진 작은 김치 항아리. 그 안에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손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 일본의 중학생은 김치 할머니에 대한 에세이를 써 전국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매년 김장 페스티벌이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김치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사연을 넘어 사람을 위한 음식, 기억을 잇는 마음,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진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며 할머니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손편지를 씁니다. 김치 한 통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용히 익어가는 김치 항아리 하나가 비춰지고, 그 위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흐릅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오래 두면 맛이 깊어집니다. 김치처럼요. 그러니 부디 따뜻하게 익혀가세요.
이 한 문장은 김치 할머니의 인생을 모두 말해주는 유언이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의 김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이고 그녀의 마음은 누군가의 따뜻한 밥상 한 켠에서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처럼 잊지 못할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울리는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